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애국 시민 세력이 함께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숙고하는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의 사상적, 이념적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환영하기 위해서 광화문 일대에 모이셨던 우리 태극기 시민 여러분, 보수 우파, 참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이끌고 계시는 대한민국 주류 세력,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 그 주변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참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참 환영했던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숙소가 하얏트 호텔인데 그 하얏트 호텔 그 입구에서도 성조기, 태극기, 그 다음에 현수막을 들고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대한민국에 와서 참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까 해서 참 그 애틋한 마음이 참 읽혀지더군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산 일대, 하얏트 호텔 일대, 그 다음에 국립현충원에 모이신 그 수많은 대한민국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 보수 우파 우리 시민 여러분들, 동지 여러분들, 정말 눈물겹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1박 2일 25시간의 그 짧은 체류였습니다만 여러분들 참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로의 말씀도 좀 간곡하게 저의 작은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실 정치주의자 마키아벨리,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애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애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의 애국자다, 이런 자긍심 속에서 어느 정도 행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애국의 길에 들었으면 절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건 고치기 어려운 지병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일단 보수 우파의 길에 접어들을 만큼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험하고도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시련을 지내 나가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만 대한민국 워싱턴 특파원을 포함해가지고 이 언론, 이 신문, 방송, 인터넷 기자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거수일투족과 행동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무슨 돌출 발언이라든가 무슨 돈키호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잖아요. 얼마나 대한민국 언론이 좌경화되어 있는가, 얼마나 대한민국 언론이 반미적인가. 조선일보는 물론이고 조선일보에서부터 참 신문이라고 하는 모든 언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청와대 안에서의 그 행동을 보셨죠? 전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언론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저는 그 국회 연설을 보면서 불과 일주일 전이죠. 불과 일주일 전에 문재인 씨가 그 국회에 나가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떠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이것은 한마디로 수준의 격차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연설과 똑같은 장소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연설이 과연 어떤 접근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현격한 수준의 문제, 격차의 문제, 이거야말로 격차의 문제예요.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또 해보면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능력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세력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것 이상으로 인간이 치욕을 느낄 때가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장 치욕을 느낄 때가 언제냐? 자신의 능력보다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할 때 가장 큰 치욕, 모욕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정말 명연설이었습니다. 제가 연설문을 써보기도 하고, 제가 글과 방송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제가 정치부 기자, 정치라면 논설위원을 하면서 그 연설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이른바 산고의 고통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백악관의 그 실력, 이 어느 정도인가, 대한민국 문재인 청와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인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지금 대통령이 6시 땡 하면 나가라, 그리고 연차 다 써라 이래가지고 가뜩이나 386 운동권들, 대학 다닐 때 그 소위 말하는 김일성 주사파에 물들어가지고 감옥 갔다 온 이후 공부 안 하고 무조건 대한민국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모인 대한민국 지방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출신들의 집합소인 청와대에서 만든 문재인의 국회 연설과 미국 최고의 인재를 모은 보수 우파의 최고 인재를 모은 백악관의 실력을 그대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이나 트럼프가 그 사용한 연단은 똑같은 장소였어요. 제가 그 연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대한민국 좌파병,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고 지금까지 반칙과 무원칙이 소위 말하는 정의가 실패하고 불의가 승리한 나라다. 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문재인 씨와 그 386 운동권 그 참모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주로 형무소를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런 운동권 빵제비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할 것 없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도 그러한 빵잡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대한민국 그 빵제비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건국에서부터 한미 동맹이 어떤 연유에서 시작된 것이며 6.25 때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싸웠으며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를 세웠으며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적적인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에 성공했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북한 핵 개발, 그 핵 문제, 미사일 발사, 이런 북한의 그 군사 대국화에 대해서, 또 북한의 그 인권 참상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에서 좌우가 이 갈등을 겪으면서 진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좌파 386 그 빵잡이들을 놓고서 토크쇼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너희들은 왜 이것을 몰라? 이랬던 거야 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지명, 이름, 통계 숫자, 그 수많은 통계 숫자를 동원해 가지고 그 문재인부터 386 그 빵제비들,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채우고 있는 그 빵제비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야 이 사람들아, 야 이 바보들아, 이게 대한민국이야 지금. 그리고 이게 북한이야. 네? 그리고 이게 북한 핵을 막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지금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대한민국 병을 총 리스트업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다 해가지고 트럼프 교수가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 자, 너무도 감동적이었다. 왜 감동적이냐?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이것을 지금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 친노 세력, 이 좌파, 종북, 친북, 반미 세력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가 국회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부정되어 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평가이고 인정인데 그걸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북받쳐올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인식의 세계, 그 사유세계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회 연설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 똑같음을 확인하는 데 따른 그 감동은 정말 감동이라는 표현밖에 다른 표현을 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 참상,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 국제 정치학적 현실주의적 접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24년 만에 국회에서 처음 한다는 건데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명연설이었습니다. 이런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연설인데 얼마나 백악관 참모들이 이런 연설을 만들기 위해서 참 날밤을 새우면서 고생했을 것인가. 이에 반해서 문재인 씨가 청와대 참모들이 적어준 그 연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가하기를 386 운동권 대학생 총학생회장 뽑는 선거에서 좌파 운동권 학생 후보가 하는 그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문재인 씨는 뭐냐? 완전 촛불 추장의 수준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대한민국의 그 엄청난 파란만장한 역사를 일목요연하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인정하고 평가해주는 참 놀라운 연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구씩, 한 도시씩 한국민들은 이 나라를 오늘의 모습으로 바꿔놓았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국가로 발돋움했다. 이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명연설 아닙니까? 어떻겠습니까? 촛불 세력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박근혜 정권을 촛불로 뒤어 엎어버려가지고 정권을 빼앗아간 문재인 세력은 이 대목을 들으면서 역시 인간적으로 좀 섬뜩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느끼는 게 없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한 평생이 지나기도 전에, 멋진 표현이죠. 한 사람의 한 평생이 지나기도 전에. 이 말은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기도 전에 이 말이겠죠. 한국은 끔찍한 참화를 딛고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 반열에 올랐다. 오늘 한국 경제는 60여 년 전보다 350배 성장하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교역은 1900배 가까이 증가했다. 60여 년 전이란 얘기가 뭡니까? 네? 바꿔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의 1인당 GNP가 85달러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했던 이 대한민국을 1979년 김재규에 의해 시해 당했을 때에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었느냐? 이른바 중공업 국가로 만들어 놓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여 년 전보다 350배 성장하고 교역은 19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통계 숫자를 인용한 거 보세요. 이 청와대에 있는 분들 이거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런 통계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통계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오늘 한국 경제는 60여 년 전보다 평균 수명이 53세에서 이제는 82세 이상이 됐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입니다. 이것을 정독해야 할, 가장 먼저 정독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씨고, 그 다음은 청와대, 행정부, 더불어민주당. 이걸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들 이거 읽으면서 공부하세요. 이거 읽으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까 참 빠뜨린 이야기입니다만 그 태극기 그 시민 세력이 나온 그 애국심 여러분들이 보기는 했습니까? 역시 대한민국 언론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언론이 대부분이고 한두 줄 정도 보도한 언론이 몇 개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태극기 그러한 그 흔들고 성적이 흔들었던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 기성 언론만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무임승차에 무임승차. 그 무임승차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보수 우파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재기할 수가 없어요. 틀림없는 겁니다. 그건. 행동하는 우파, 행동하는 보수 우파가 되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절대 정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른정당을 깨고 무슨 김무성을 데려와서 뭐 보수 우파의 재기를 모색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인류 정신의 승리다 그랬습니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유장한 인정,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돈대똥 국립묘지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저 봉하마을에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이승만의 집권으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됐다라는 게 이 김대중 씨의 철학입니다. 국가관입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트럼프의 이 같은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와 인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은 친일파 3대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나라다. 여보세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한 나라다. 과연 김대중과 노무현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거나 있습니까? 김대중과 노무현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하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농담 아닙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북한은 김정은 당신의 할아버지, 김일성이죠. 할아버지가 꿈꿨던 낙원이 아니다. 누구도 가선 안 되는 지옥이다. 참 명문입니다. 북한은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다. 참 북한에 대한 절묘한 표현이죠. 네. 이 이상 어떻게 북한의 실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얘기했느냐? 평화는 늘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자, 문재인 씨 뭐라 했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국회에서 한 얘기가 한반도 평화 5대 원칙입니다. 한반도 평화 5대 원칙이. 북한핵은 한반도에는 평화가 유지돼야 되고 북한핵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되고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겠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마디로 핵무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민국을 상납하겠다, 갖다 바치겠다, 대한민국을 완전 무장 해제하겠다는 게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는 늘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정말 문재인의 그 대북관, 안보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안보관, 대북관, 뼛속까지 우파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북관, 안보관, 세계관, 이에 반해서 뼛속까지 좌파인 문재인. 지금 대한민국은 참 불행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엄청난 참 은총입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그 지미 카터나 또는 국무장관이 헨리 키신저였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문재인 그 세력의 각본에 따라서 공산화의 길로 가고 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공산화의 단계에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 문턱을 넘어선 시점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천만 다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성공에 대한 격찬으로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이룩한 것은 한국의 승리 그 이상이다. 인류의 정신을 믿는 모든 국가들에게 승리이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중요한 것은 문재인과 그 청와대 세력, 그 문재인 세력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물병을 던지고 의자를 던지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대한민국 친북, 종북, 반미 세력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누구도 가선 안 되는 지옥이다라고 표현한 북한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주스러운 일이라면 누구도 가선 안 되는 지옥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북한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윤창중 정치학교가 코앞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11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윤창중 정치학교 어디죠? 서대전역 2층 회의실 장미실입니다. 여러분들 대전과 충청권 보수우파 시민 여러분 많이 좀 오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한민국 보수의 재기를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대전역, 대전역이 아닙니다. 서대전역 2층 장미실에서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